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헤드라인을 넘어선 시각 이서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제 있었던 미국 대선 부통령 후보 공화당 벤스와 민주당 팀 월즈가 CBS 뉴스에서 진행한 토론에 대한 미국 내 여러 언론사와 그리고 영국 BBC를 포함한 여러 정치 평론가들의 평론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생각까지 간단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토론은 미국 콜럼비아 방송사 CBS가 주최하였습니다. 토론이 끝나고 나서 CBS가 바로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요. 저들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토론을 지켜본 사람들 중에 벤스가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수는 42%였고 월즈가 이겼다는 사람 수는 41%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7%는 무승부라고 적었습니다. CBS는 88% 시청자분들이 부통령 토론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적극적이었고 서로를 상대적으로 온화하게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대하였다고 평하였고 12%만 토론이 부정적이었다고 평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에서 토론회 진행 이후 각 후보자들 지지율 역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즈의 지지율은 53%에서 60%로 상승했고 벤스의 지지율은 40%에서 49%로 상승했다고 전합니다. 즉 월즈는 7% 그리고 벤스는 9%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치 평론가들은 이번 토론에 대해 각각 어떤 평가들을 내놓았을까요? 우선 좌파 언론인이든 우파든 물어나고 모든 전문가들이 일제히 어젯밤 토론에서 벤스가 압도적으로 승리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폭스 저녁 뉴스의 로라 잉그레엄은 자신이 대통령과 부통령 토론회를 8차례 보도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어저녁 토론회에서 CBS의 호스트가 벤스의 한 모든 질문은 월즈를 이기도록 돕기 위한 함정이었다고 천명합니다. 하지만 벤스는 매번 오히려 보기 좋게 반격을 가했다고 평합니다. 그녀는 벤스의 통찰력과 지식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말하면서 여태 토론에서 공화당에 이처럼 강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공화당과 그리고 보수주의자들 반응 역시 아주 긍정적이었습니다. 공화당은 벤스와 팀 월즈의 토론에서 벤스의 신중하고 사려 깊은 성과를 높이 칭찬했습니다. 이번 대선 후보인 트럼프는 토론이 있기 전 기자들에게 러닝메이트에게 어떤 조언을 할지 묻는 질문에 벤스가 재미있게 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벤스에 대한 굉장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연연방 학회 평가를 보면 벤스의 표현이 너무 분에 넘치게 출중했다. 3대1도 벤스를 이기지 못했다. 벤스는 월즈와 2명의 호스트 모두를 제압했다. 때문에 주류 언론은 다시는 벤스를 인터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벤스가 지금까지 주류 미디어와 65번의 라이브 인터뷰에 출연했습니다. 영연방 학회 평론가는 적어도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더 이상은 라이브 TV에서 벤스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왜냐하면 논쟁에서 벤스는 철저히 우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너무 두려운 존재다. 계속 인터뷰한다면 벤스가 그들 전부를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좌파 평론가들 역시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CNN의 앵커 애비 필립은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나는 월즈가 확실히 준비와 실행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대조적으로 벤스는 중요한 순간에 강타를 가했다. 그리고 ABC의 지난번 대통령 후보 토론에서 호스트였던 린지 데이비스는 월즈의 표현이 사람을 불편하게 했다. 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번 토론에서 월즈의 표현을 지난번 바이든과 트럼프의 CNN에서 한 재앙적인 토론과 연결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월즈 주지사는 벤스의 많은 주장에 동의한다면 왜 우리가 당신에게 투표해야 합니까? MSNBC 진행자 사이먼 샌더스가 적은 글입니다. 그리고 또 한 평론가, 뉴요커 작가 수잔 글래스는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괴짜 공화당원을 쫓아 유명해진 월즈는 어디에 갔나요? 오늘은 지금까지 토론 무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네요. 쿡 정치 리포트의 수석 편집자는 비교적 암묵적으로 하지만 뜻은 아주 선명하게 소셜미디어 X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운이 좋다. 대통령 토론이 부통령 토론보다 훨씬 더 중요하니까.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 두댓은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금세기 가장 성공적인 공화당 토론 성과라고 생각한다. 이는 2012년에 있은 롬니 대 오바마보다 낫다. 이처럼 좌파나 우파 전문가들은 실제로 모두 동일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부통령 후보 토론회 이후 외신들도 이에 대해 논평했습니다. BBC는 이 논쟁을 정치적 독설이 거의 없는 철저하고 냉정한 논쟁으로 묘사했습니다. 제가 보건대 이는 궁극적으로 벤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주류 언론에서는 벤스를 잔인하고 극단적인 사람으로 묘사해왔는데 사실 벤스는 상당히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말을 잘하며 차분한 말투를 갖고 있어서 리더십이 상당한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부터는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양측 모두 매우 예의를 갖춘 토론이었습니다. 상대의 견해와 일치할 때는 공감을 표현할 수 있는 매너와 솔직함도 양측 모두 갖추고 있고 악의적인 공격 같은 비매너적인 모습은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보기 드문 정치적 매너와 문명을 보여주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토론에서 특히 벤스는 굉장히 침착하고 예리하게 호스트의 여러 어려운 질문들에 대처하는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토론 전에 CBS 호스트가 이번 토론에서 팩트체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토론 중간에 호스트는 팩트체크에 들어갔고 벤스가 바로 이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팩트체크는 없다고 해놓고 또 체크하시네요. 그러면 저도 지금 팩트체크할게요. 당신이 저의 말에 거짓이라고 한 팩트체크가 전부 맞지 않는 거짓입니다. 또 다른 일례로 호스트가 벤스에게 당신은 트럼프가 2020년 대선 결과에 대해 인정하는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벤스는 당신들은 자신들이 표현의 자유를 차단하고 있음을 인정하나요? 하고 도로 반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벤스는 전직 대통령 트럼프와의 과거 의견 불일치에 대한 호스트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항상 솔직했고 물론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 제가 틀렸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매우 솔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신이 무엇인가 실수했을 때 그리고 자신이 뭔가 잘못해서 마음을 바꿀 때에 미국 국민에게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2020년 대선 때에 트럼프에 대해 틀린 발언을 했던 이유는 우선은 그의 기록에 대한 부정직한 조작으로 밝혀진 일부 언론 기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가 진심으로 미국 국민을 위해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집정 당시 국민들의 임금과 순소득이 상승했고 일반 미국인에게 효과적인 경제 환경이 주어졌었으며 남부 국경이 안전해졌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을 트럼프가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벤스는 자신이 궁지에 몰린 듯한 상황에선 그 상황이 들어있는 더 큰 본질적인 프레임을 들고 분석하면서 상대를 제압하는 지혜와 총명을 갖고 있습니다. 월즈 역시 토론 시작 초반에는 긴장했으나 서서히 토론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12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의 국회의원 경력을 가지고 있고 주지사 6년 경력을 갖고 있는 베테랑입니다. 때문에 바로 정상적인 토론 상태로 들어갔고 전반적인 표현 역시 꽤 부드러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토론에 임하는 월즈의 입장은 상당히 곤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매우 심각합니다. 즉 지난 3년 동안 물가가 거의 50%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국경 문제 역시 매우 심각합니다.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고 그들은 저임금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그로 인해 현재 미국인들의 임금을 낮추는 기이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전국의 커뮤니티와 그리고 학교들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병원과 주택도 모두 자리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현 정부가 수백 수천만 명의 불법으로 국경 넘어 들어오는 이민자들을 무단속으로 들여놓고 심지어 정부가 그들에게 무료 호텔 제공과 음식 보조금이며 현금을 무상으로 상당히 많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세금 내며 살아가는 기존 미국인들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것들이며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와 합법적인 경로를 거쳐 살아가는 미국인들은 여태 그와 같은 초호화스런 혜택을 받아본 적 없습니다. 불법으로 국경 넘어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 그룹이 현재 미국의 부족한 주택이며 병원 그리고 직장을 놓고 텍스 내고 성실히 살아가는 미국인들과 쟁탈전을 벌이고 있으며 동시에 이는 미국의 주택 가격이 대폭 오른 원인 중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해리스의 정책은 시간 간격으로 오락가락합니다. 오늘은 석유 분해와 화석 에너지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가 내일은 에너지 독립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경 정책에 관해서는 오늘은 트럼프의 정책을 뒤집겠다고 밝혔다가 내일은 여전히 국경에서의 법 집행을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현재 정책 중 상당수는 트럼프의 정책을 모방한 것이고 이전에 발표한 정책은 모두 반트럼프 정책이었습니다. 월즈는 이같이 변화무쌍한 해리스의 정책 바꾸기에 그의 어느 정책을 옹호해야 할지 헷갈렸을 것입니다. 게다가 월즈는 예전에 자기 자랑하려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 이번 토론 진행 과정에 공개되면서 수치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1989년 중국天安문 사태 당시 월즈는 자신이 중국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누군가가 그에게 물었을 때 그는 나는 가끔 멍청이입니다라고 굉장히 난처해하면서 자조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두 부통령 후보의 토론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이번 양측의 논쟁이 미국 대선에 특별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두 후보인 트럼프와 해리스는 이미 지난 4년 동안 미국인들에게 자신들의 정책을 여실히 보여주었고 두 분 모두 새로운 얼굴도 아닙니다. 어느 후보를 즉 어느 정책을 선택할지는 단지 각자가 앞으로 4년 동안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고 싶은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셔요.